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밤낮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혹시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정권을 내줄 때는요. 적이 강해서 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분열돼서 내주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생기면 지는 거예요. 특히 정치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중질환이 생기려고 하는 싹이 자꾸 보이잖아요.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초중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아마 삿대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 회피를 하고 싶기도 하고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더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기대도 크고 제가 종편이나 다른 데 레오시 미디어 나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정권을 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 국민의 동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내란을 극복하자고 국민이 가가지고 막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정권이란 동력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 동력을 힘으로 활용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그 동력이라는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다고 하는 그게 확 풀려버리거나 그게 상실됐다고 생각할 땐 민주당도 그냥 하나의 정당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수의 동의를 얻어가는 최소한 정치는 그렇게 하려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주위에서 탁 때리더라도 아프게 빡 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가서 지지부진하게 막 고성 지르고 소리만 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구사할 건지 좀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하면 항상 떠올리고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솔직히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민주당에게 한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어떤 엄청 큰 개혁을 할 때는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되고 충분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분열이 생겼을 때 그거를 최대한 잘 봉합해서 갖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개혁은 그냥 개혁인 거예요. 근데 항상 민주당 하면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재명 정부는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면 진짜 강하고 좀 빠르게 속 시원하게 내란에 딱 척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는 뉴스는 구속영장 기각되고 내란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그러니까 진짜 좀 지치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막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체해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걸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이 교체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쓰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무를 해서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쇼잉을 하기가 바빠져요. 나와서 내가 이거 했다. 아니면 난 이걸 할 거다라는 홍보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진짜 개혁은 말씀하신 대로 뭐 나와서 봉합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법령 통과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부 개혁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면 그냥 헌법재판소법 통과해갖고 재판 헌법소원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190석 있잖아요. 만약에 미움받을 용기 있으면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빌드업을 쌓아가는 과정이 좀 노이즈가 좀 많다. 사법개혁 그냥 지금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민주당이 사실 비난받을 용기 갖고 그냥 가면 돼요. 지나치게 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중도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그거를 이해하고 분노를 같이 해주고 공감해주겠지만 중도 입장에서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밀어줬잖아. 그럼 결과를 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내란 재판부도 안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당위성만 쌓아가고 있지 그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도 그래요. 필요하다면 그냥 법령 통과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어차피 동의해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시끄러웠다 이거예요. 각 개별 국회의원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스타가 되고 더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 피로도는 올라가고 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행정부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조용한 개혁이라는 그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은 전략이 딱 한 가지예요. 깽판치기예요. 그러겠죠. 네, 하지 않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내 계속 내내 깽판치고만 할 거예요.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화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고 있는데 같이 싸워주잖아.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싸워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바꿔줘야 돼 분위기를. 캄보디아 사태든 아니면 주식시장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민생 문제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확 집중하는 모습을 좀 집결해가지고 보여주고 화제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 얘기하면서 상임이나 이런 때 국감장에서 막 난리치면 같이 그냥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난리치게 내버려 둬봐요 좀. 지치게 그게 무능하게 보여요. 그러면 국힘이 싸우는 사람. 국힘은 그 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 나서 우리는 그냥 의결하면 돼. 땅땅땅 법령 통과, 법령 통과, 법령 통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같이 싸워주면서 자기가 조금 더 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그것도 지체가 되고 노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너네 그렇게 싸워. 우리는 법령 통과, 법령 통과. 우리가 원하는 개혁 법안 입법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실용적인 거죠. 아니,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 속된 말로 최근에 좀 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까지 나오냐면은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합작품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현장 국정감사를 갔죠. 수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 조간신문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면서 마치 이들이 그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을 장악하고 국회가 사법부를 짓밟은 것처럼 그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과 완전히 다른 페이크 뉴스죠. 조선일보잖아요. 아. 조선일보제 그 사진 보면서 그 법정 위에 이제 우리 그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대법관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한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막 대법관들이 가 있는 그 자리를 사법부를 막 짓밟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네.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데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면 가가지고 어찌됐든 국감은 못했어요. 못했죠. 네, 가서 전자기록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결정 내렸다고 하는데 전자기록 로그 기록 좀 보여줘라 이렇게 했더니 제출을 안 해줬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뭐 이런 거 못하겠어 그러고 그냥 국감장 떠나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점심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돈 덕담 주고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사법부 개혁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건데. 그렇지. 네.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아 그거 1조 얼마 드는데요. 사무실은 75평이 필요하고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대법관이 사무실을 얼마나 쓰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둘러보는 거였었단 그 말이에요. 공간 사무의 안내도 그 쉽게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동행하에 그 의원들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결국은 사법개혁을 하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게 될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 2심 재판을 할 판사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대법원 입장에선 나름대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사법개혁 간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지 어떻게 앞으로 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사법부 가가지고 막 짓밟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법관석이 총 13자리가 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의원들을 안내한 취지는 뭐냐면은 지금 공간 여건상 대법관 증언을 민주당은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13자리 이외 양옆에 2자리씩 4자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진짜 바꿔요. 더 작은 걸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데려온 건데 마치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마치 이제 사법부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 짓밟기 위해서 의원들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멱살을 잡고 법정에 가서 좌석에 간 것처럼 거짓말을 모양새를 연출한 겁니다. 제가 행정처에 국립법무관으로 있었거든요.
거기 자리는 그리고 신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재판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평상시에 거기 간다고 사실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냥 국정감사하러 국민의 대표가 가서 둘러본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그거를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도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그냥 저러라고 놔두는 게 맞아요. 어차피 저쪽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뭐 통합을 얘기하셨지만 통합도 대화가 되는 쪽이랑 해야죠. 네. 저희는 거기랑 싸우는 모습을 하느니 그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오히려 다른 사이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가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이다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돼요. 지금 사법부 저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나오고 하는 거 법안 바로 통과하면 됩니다. 특별재판부에서 법관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리고 뭐 위헌적인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럼 국힘이 뭐 난리를 치겠죠. 통과. 150석 이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용한 개혁이고 빨리 하는 개혁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랑 삿대질하면서 싸워줄 이유가 없어요. 저희 게임 업계에서는 이게 비속어로 맞나 모르겠는데 병먹금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막 그 트롤링을 하거나 할 때는 그냥 같이 싸워주면 같은 급이 되니까 무시하고 우리는 지금 150석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법령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그걸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뭐 같이 식사했다거나 이렇게 한 거를 보도한 게 지금 한 언론에서 보도한 걸 제가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날 사실 그 사정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언론들이 성의가 없다.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보수 언론들이 그 치덕치덕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가지고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짤 때 그러니까요. 반박할 네.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경영신 분도 열심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진을 올리고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과연 누가 찍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면 궁금했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여당 의원들 위주로 국정감사실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그 공간에 있었고 실제로 그 대법원의 인솔에 따라 가지고 같이 따라간 것도 여당 의원들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밖에 없는데 자당의 의원들이 예를 들면 희낙낙 거리는 모습을 그 보좌진이 찍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법사위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누가 찍은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자당이 보좌진들만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의정 활동의 일환이니까 자기들이 좀 찍으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대법정은 찍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촬영을 네네. 제지했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와 있으니까 그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일부 들어오니까 찍으려고 하니까 그걸 또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제지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지 않았지만 보좌진들의 일부가 이렇게 아.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하는지 염탐하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국감장에 국힘의 의원들은 없었는데 네. 자기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야당의 보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모습을 취했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나 언론이나 보면은 이 사진의 소스나 출처가 어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강력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잔머리는 아주 대단합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할 걸 생각한다거나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들을 좀 브리핑해 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의원들도 아마 그날 일정들이 막 되게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알리거나 아니면은 당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줬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옳았구나. 우리의 영도자지. 잘 우리의 걸렸다. 성경인 조선일보가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 옳았구나.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역공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가가지고 사법부를 막 마음대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공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현실적으로 봐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워낙 경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는 사실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그 중도와 그 지지층이 원하는 건 그 소리 지르는거나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성과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사실 날개를 꺾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라고 190석 넘게 몰아준 거고 거기에 네. 대한 결과를 어차피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좀 이제는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저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정구성은 그러면 개혁에 반대하는 거냐라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매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법안 통과시키자. 네. 저는 애초에 특검할 때부터 내란 재판부 같이 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전 부동산 정책도 아예 미움받을 용기 갖고 보유세 같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게 갔어야 예, 된다. 차라리 선명하게 갔으면 여기에 반응하는 지지층, 중도층이 분명히 돌아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너무 좀 재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계속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 더 오히려 피로감만 늘리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은 게 전현희 의원 웃는 것 같은 모습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신성한 그 그래요? 법정에 가가지고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여당 의원들이 마치 희낙낙 거리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굉장히 비판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장치를 했던 거였고 제가 굳이 이제 법사위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위한 변명을 추가로 좀 한다고 하면은 원래 월요일날 국감이 시작되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 브릿지 같은 날이어가지고 원래는 쉬고 다음에 목금에 진행할 국감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대법원 국감만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굳이 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열심히 하신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평가받을 부분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가 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